드리빙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공세적 영업에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동네 빵집의 상품 개발에 자치단체가 지원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 구워낸 머핀이 오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하나의 매화 문양이 새겨집니다. 빵 굽는 냄새에 곁들여진 새콤한 매실향. 아파트 상간의 조그만 빵집에서 개발돼 정식 상표로 등록된 광양 매화빵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씹히는 식감이 빵 먹는 느낌보다는 과일 후식 먹는 느낌. 동네 빵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별함이 곁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해온 박만규 씨. 25년의 경험을 쏟아 매실의 독특한 맛을 빵에 입히는 조리법을 개발해냈습니다. 냉장 보관 후에도 맛의 변화가 없도록 하며 전국적인 유통 수요도 감안했습니다. 광양에서 매실이 제일 유명하니까 우리도 인터넷 판매도 한번 해보고 여기 안에서만 하지 말고 좁게 하지 말고 좀 크게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자치단체의 특산품 공모전도 큰 힘이 됐습니다.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알리고 수요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개발비와 시식회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 겁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아주 좋았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누구나 광양에 오셔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선물용으로 아주 구입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하지만 성공을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공세적 영업 속에 지난해 광양 지역만 7군데의 동네 빵집이 문을 닫는 열악한 상황인데다 대형마트마다 입점된 브랜드 제과점들은 여전히 원스톱 쇼핑 수요를 싹쓸이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TV 틀면은 CF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서 은종중에 이제 신뢰가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역 특산물도 알리고 동네 자영업도 살리는 상생의 결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대형 경비함정을 타고 임진왜란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관광객과 시민들이 500톤급 경비함정을 타고 여수신항을 출발해 1시간가량 임진왜란 유적지를 둘러보는 순례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예약이나 현장 접수를 마친 120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응급처치술 교육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계속되는 봄 여행 주간을 맞아 여수 지역에서는 연일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이번 나흘간의 연휴 기간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거북선 축제가 새로운 볼거리로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봄 여행 주간, 1,300만 명 관광객을 불러 모은 여수시가 여수관광의 대표 상품인 밤바다에 낭만 분위기를 더 씌웠습니다. 젊은이들의 낭만 버스커 공연이 주말이면 여수거리에서 밤바다와 어우러진 색다른 공연으로 재탄생합니다. 유럽형 2층 버스에 타고 도심을 순환하면 아름다운 여수 해안을 조망할 수 있고 신항 앞바다에서는 초대형 범선을 만날 수 있는 국제 범선 축제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와드와 금오도 비렁길을 중심으로 여수의 아름다운 섬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오는 6일부터 사흘간 이곳 종포해양공원과 이순신 광장에서는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거북선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5천여 명으로 참여 인원을 대폭 늘려 통제형 길놀이를 재미있게 구성했고 해상 관련 체험 행사를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볼거리 그리고 먹거리 등을 충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관광객 맞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수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또 축제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좋은 추억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여행 주간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이 최고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여러 경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화사한 계절 5월에 각종 축제와 행사를 곁들인 여수 곳곳이 맛과 멋, 즐거움을 테마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 시모노세키 카페리 항로의 운영사 공모 절차가 다음 달 진행될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사 운영 지원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은 뒤 곧바로 공모에 착수해 8월쯤 운영사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운영사 공모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온 업체 외에 업계 메이저급 선사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는 전남도 시의회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초쯤 운항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공기업 덕분에 중소기업 제품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의 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변압기와 배전반 등 전력 기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합니다.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자재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지난달부터는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업체에 가산점을 주다 보니 광주 전남 지역 기업의 제품 구매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계약 제도 측면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개선을 점점 해 나갈 방향입니다. 광주 전남 제주 권역에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지난 2013년 5조 원에 불과했다가 2014년에 12조 3천억, 작년엔 14조 6천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이후 중소기업 제품 사용량이 눈에 띄게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 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6개 기업이 협업을 하고 있는 우정사업정보센터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지역업체의 컨소시엄 참여 비율이 20%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에서 사업 참여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인재가 아무래도 많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청소와 경비, 식당 운영 등을 담당하는 인력도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전문 근로자를 파견하는 지역의 업체들도 보다 많은 사업 참여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도 참 많은데요. 10살 남짓한 작은 아이들이 어린이날 나들이와 선물을 꿈꾸기보다 당장 빗물이 새는 집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조부모와 사는 11살 최미주 어린이. 80년 된 흙집은 할아버지가 땜질하듯 고치며 살아왔지만 늘 빗물이 차고 습해 더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미주가 걸핏하면 아픈 건지 할머니는 걱정이 큽니다. 이거 이런 여기 약해갖고 조금 거시가면 감기 오면 또 입원시켜야 돼요. 그럼 입원시켜갖고 또 해야 되고 반지 입원하면 일주일 7일. 비 새는 지붕 아래 화목 보일러는 위험에 켜지 못하는 날이 더 많고 낮고 어두운 욕실과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미주에게 무섭기만 합니다. 화장실 나가면은 깜깜해가지고 무서운 점이 많아요. 임대한 논 열마지기에서 얻는 300만 원 남짓한 1년 수입. 연락조차 닿지 않는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지만 당장 옷 한 벌 사주기도 어렵습니다. 걱정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게 어떻게 해서 좀 학교라도 제대로 보낼 수 있을란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애기 이거 키우는 데는. 이처럼 부모와 떨어져 사는 어린이들은 전남에서 확인된 것만 1,400여 명.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가출 등을 이유로 조부모에게 맡겨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조부모님들은 고령이시다 보니까 질병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아이를 보시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셔가지고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대부분 부족한 생계비는 물론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주변의 관심과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여수산단 대기업에 특정 업체와 거래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 김노 씨가 올해 초 여수산단 대기업 간부들을 불러 자신의 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최근 김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A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 측에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수시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오는 7일부터 한 달 동안 휴일에도 농기계를 임대합니다. 임대 농기계는 시 임대사업소로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휴일 임대 농기계 출고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며 반납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농기계는 1농가당 1기종으로 최대 2일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농기계 고장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 수리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달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와 관련해 기관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지난달 22일 새벽 3시 40분쯤 율촌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 탈선 사고를 일으켜 동료 기관사를 숨지게 하고 승객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관사 55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일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짜 계약서로 대학을 팔겠다, 대학 교수를 시켜준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여름이 된 것처럼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5도,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밤부터는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남해안 지방이 10에서 40mm, 제주 산간으로는 최고 10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서는 5에서 10mm 안팎으로 비양이 많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